오늘 이제 고전으로 읽는 서양 고대의 생로병사 중에 이제 노에 대한 거, 노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할 거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아예 읽을 두 명은 로마 사람들이고요. 로마 시대 이전에 그리스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는 더 훨씬 전이에요. 기원전 막 500년, 400년 건데 엄청 옛날이에요. 그래서 먼저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는지 좀 보고 그런 다음에 그때나 로마나 평균 수명은 비슷하거든요. 생각하는 거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건 어떤 건지 좀 보고 그런 다음에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살았지? 그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한 40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는 뭐 20대가 평균 수명이라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시기인데요. 그게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이제 그러니까 출생률을 좀 높게 보시고요. 신학자분들께서는 그리고 그러면은 어려서 죽은 사람들 영세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출생률을 좀 높게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 평균 수명이 확 줄어버려요. 영세에 죽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생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단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한 40살.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요. 한 65세 정도 살면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60에서 65세 살면 잘 살았다고. 기대 수명이 그 정도 돼요. 평균 수명이랑 기대 수명은 달라요. 평균 수명은 정말 그야말로 평균 몇 살 사느냐 이거고 기대 수명은 이제 요 정도 살면 잘 살았다. 이 정도 살면 좋겠다. 이건데 한 60에서 65세 정도를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스의 노전을 살펴볼게요. 거기 뒤에서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어요. 일단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세요. 우리랑 얼마나 비슷한가. 이제 10단계로 인생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1에서 7세 하면은 몸이 자라고 유치가 빠진다. 그죠? 유치가 빠진다. 7세쯤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8에서 14세가 되면 신체 성숙의 첫 번째 징후가 서서히 나타난다. 이거 이제 뭐 성징, 2차 성징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근데 15에서 21세를 보면 몸이 계속 자란다. 턱에 수염이 나고 피부색이 변한다. 22에서 28세 힘이 정점에 다다른다. 남자다움을 증명해 보이는 시기다. 그렇죠? 29에서 35세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형통을 잇는다 했어요. 자, 요거는요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당시에 여자는 시민에도 못 들어가요. 남자들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29에서 35세에 결혼하고 애들을 낳는데 보통 여자가 요 당시에 결혼하는 거는 13살 정도예요.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식의 결혼이에요. 여기서 왜 이렇게 애를 늦게 낳지?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요 나이에 남자들. 그래서 뭐 한 20살 차이 나는 경우도 빈번했어요. 36에서 42살까지는 온전한 분별력을 갖추어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38이니까 전혀 안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43에서 49세, 그 다음에 50에서 56세는 비슷하게 변한다고 봤는데 지혜와 웅변술이 정점에 다다라서 정치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에서 63세 하면 아직 활동이 있지만 정신을 조금씩 잃어간대요. 네, 그런 다음에 64에서 70세 바꾸면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말,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누구냐면요. 솔로는 정치가였다면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왜 우리도 뭐 아프면은 어디 이렇게 따주고 부항 떠주고 이러는 의사들은 있었는데 정말 과학적인 의사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 의사들 다 히포크라테스 그걸 했잖아요. 그 선서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좀 과학적으로 요즘 맞죠? 요즘의 분류법 같죠? 그래서 1에서 7세 어린아이, 7에서 14세 소년, 14에서 21세 청소년, 20에서 28세 청년, 28에서 35세 성인, 35에서 42세 장년, 그다음 40에서 49하고 노인이라고. 지금은 노인 아니에요.
전혀 안 돼. 지금이랑은 다르지. 근데 이 사람 참 특이한 게 50 이상은 다루지도 않았어요. 50 이상은 다루지도 않았던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때 평균 수명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0대에 죽으니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요까지만 연구할 가치가 있고 과학적으로 그 이유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너스로 준 인생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과학자가 다룰 만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9세에 인간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룬 게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괴짜예요. 좀 괴짜인 사람인데 아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스승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주 특이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여기 김용환 선생님 생각하시는 게 좀 특별하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생각하는 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랑 노인이랑을 딱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 때 성욕이 절제되지 않는다. 욕구가 잘 바뀌고 변덕이 심한데 지속되는 동안에는 맹렬하지만 근데 사라져버린다. 노인은 흔히 자기 절제가 이 시기 남자들의 특징인 양 여겨지지만 실은 정념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그렇게 맞는지 저 몰라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청년은 명예와 승리를 돈보다 사랑한다. 사실 돈 없이 사는 게 어떤지 아직 깨닫지 못한 탓이다. 그런 다음에 노인이 살이 사욕에 영향을 받는지 맞나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뭘 하든 지나치다.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미워하며 매사 그런 식이다. 노인은 뭐든 확신이 없고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을 덧붙일까 말까 했는데 되게 좋은 말이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노인들은 미워할 것처럼 사랑하고 곧 사랑할 것처럼 미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워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지나치게 청년들은 막 사랑하면 막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막 이러는데 노인들은 사랑을 하더라도 언젠가 헤어질 것처럼 생각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더라도 미워하지만 언젠가 또 이 사람이 괜찮아질 날도 있을 수도 있지 하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자기 글로 썼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긴 게 한 개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책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 제자들이 책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노인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팔로스라는 노인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멈출 때 저는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케팔로스. 노인들은 우리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을 앞서가는 여행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이 어떨지 거칠고 힘들지 아니면 평탄하고 쉬울지 미리 알아둬야 하지. 노년에 관한 일세 기분에다 역시 궁금하군요. 케팔로스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것처럼 아주 냉소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노인이세요. 모자이크 후기를 발견된 모자이크인데 노인이신 분이 말씀하시고 모르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옛말처럼 제 또래 사대들은 몰려다닙니다. 대개는 모여서 이제 늙었다고 불평하고 젊을 때 누리던 것 좋은 것들을 그리워하죠. 이제는 성관계고 잔치고 술판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과 달리 우리가 정말로 활기 넘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가부치들이 늙은이를 개똥 취급한다고 표현하고 노령이 모든 해악의 원인이라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제 소견을 밝히자면 그건 옳지 않은 비난입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정말 노령 그 자체가 원인이라면 저는 다른 늙은이들도 모두 똑같이 느껴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끼며 저와 같은 사람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케팔로스는 오히려 오히려 젊을 때의 어떤 향락이나 쾌락으로부터 벗어난 이 상태가 편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령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그 고령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생각, 인격, 이런 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스의 노년을 보시면 조금 이제 마음에, 저도 그래요. 마음에 마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평균 수명이 현대보다 훨씬 짧았죠. 노년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40대에 벌써 노년이 와버린다고 하니까요. 노인에 대한 공경이 있지만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청년과 나이 차가 적어서 그런 수도 있겠고, 왜냐면 청년이 20살인데 노년이 50살밖에 안 되면 30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아야 30살밖에 차이 안 나고, 가까우면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청년들이 어른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노인이 아직 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맨 마지막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혜로운 노인의 조언은 이 삶이 중요했어요. 아까 니키아스가 55밖에 안 됐지만 그 말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지혜, 이거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이렇게 노인이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0 이상의 노인이 귀한 사회이기 때문에 60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70대, 80대, 100세도 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노년이 이러했죠. 로마인들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제가 고고학을 하는데요. 비석이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금 로마 비석만, 이 장례 비석이거든요. 이걸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묘지비인데요. 묘비.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정도?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10만 개 있어요. 10만 개. 이게 D랑 M자가 있잖아요. D랑 M자가 있으면 이제는 해외 여행도 가시죠. 가시면 박물관 가시면 D랑 M자가 있으면 다 묘비예요. 뭐냐면 디스 마니부스라는 뜻인데, 디스는 신이란 뜻이에요. 데우스라고 하면 제우스 들어보셨죠? 네, 제우스. 그렇죠. 그 제우스가 변형하면 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그다음에 마니부스는 손이야, 손. 그래서 신의 손으로 이게 보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의 손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이렇게 DM자가 들어가면은 묘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보통 이름이에요. 지금 이 사람 가이우스 페트로니우스인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여기에 빅스 안노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빅스 안노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이에요. X자가 원래 10이거든요. 1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 M자는 month예요. month. 영어로, 라틴어가 영어로 비슷하니까 month예요. 그러면은 그 달이에요. 그래서 10달. 그러니까 10살, 10달, 그리고 D는 day예요, day. 영어랑 라틴어랑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20일. 그래서 10살하고 10개월 20일을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이제 그 밑에는 뭐 그 어떤 사람의 손녀가 만들었다 뭐. 그래서 로마에는 믿을만한 통계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물론 인구조사 같은 거 했어요. 세금을 걷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문과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은 일반화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특이한 것만 남아있으니까. 또 이 울피아누스라는 사람도 법률학자인데, 이 사람도 일종의 그 상속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대 수명이라는 거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9세다 지금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요 200년경에 자기가 19세다. 그럼 앞으로 한 30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60 이상이면 자기가 한 5살 더 살 수 있다.
이게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조금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60 이상이면은 한 65세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자기가 한 55세 정도 되면은 한 63세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리스에서처럼 한 60 몇 세 정도 사는 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 기대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 나이 아까 10살에 죽는 아이, 27살에 죽은 사람 이렇게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죽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보면 한 평균 수명은 한 40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노년이 조금 우리보다는 빨리 오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키케론 세네카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 앞에까지는 다 그냥 배경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이걸 한번 제가 같이 읽어드릴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만 먼저 알고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이 먼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원 전 사람이에요.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4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0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이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로마에 온 경우가 정치가 철학자, 문인, 수사하게 돼요. 그냥 어떤 현인이었어요. 현자. 그리고 이 사람은 콘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 대통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63년에 대통령이 되고 콘술이 되고 그런 다음에 43년에 암살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포rum 로마눔 연단은 뭐냐면 연서라는 단상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도 입을 쉼없이 놀렸다 그래서 머리랑 손은 글을 많이 썼다 그래서 그래서 머리랑 손을 잘라서 이렇게 전시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만큼 그 정적들은 이 사람은 무서워했던 거죠. 이 사람이 노년에 관하여라는 이 글은 죽기 1년 전에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봤자 62. 그래서 이 사람이 84살이었던 카토라는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노년에 대한 성찰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은 앞에 있는 게 키케로예요.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그 표지를 하나 넣고 인생은 왜 짧은가 세네카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세네카를 또 보시면 세네카는 로마의 철학자이고 작가이고 문병가예요. 키케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황제들의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황제들이 자기가 이제 지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칼리굴라라는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고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는 추방당했었어요. 8년 동안. 그 다음에 아그리피나는 누구냐면 네로의 엄마예요. 근데 약간 강남 엄마. 그 교육열이 너무 심하고 막 그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큰 엄마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네로를 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세네카를 데리고 와요. 추방당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그래서 네로가 황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네로는 결국 자기 선생을 자결하라고 명령해요. 자살하라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명령을 받으면서 세네카가 한 말이 있어요. 자네들의 철학 원칙은 어디로 갔나? 왜냐면 주변에서 막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수고롭게 긴 시간을 공부하며 미래의 악에 대비한 까닭이 무엇인가? 네로의 잔인함을 몰랐던 이가 있는가? 그는 자기 어머니와 형제를 죽였네. 이제 남은 일은 자기 후견인과 교사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죽지 말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끝까지 나도 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둘이 같이 자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49년에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 대한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두 사람이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만큼 정적들이 있었고
견제를 받다 보니까 물론 대통령도 하고 뭐 유명한 사람도 되고 했지만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아요. 권력의 중심에는 못 서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키케로 같은 경우에 그 카이사르랑 동시대 사람이, 이 세네카 같은 사람은 네로랑 동시대 사람이. 너무 강한 어떤 황제들 옆에서 이게 그 중심에는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회의적인, 그리고 노년의 어떤 가치라든지 인간, 그냥 그런 권력을 쫓는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짰거든요. 그러고서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7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예요. 제가 세 부분을 뽑았는데 키케로가 사람들이 노년을 비난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활동적인 일을, 노년에는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신체가 기본적으로 허약해진다, 쇠약해진다. 그 말을 두 번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모든 쾌락을 박탈당한다. 요런 거에 대해서 키케로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생각은 조금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임무나 인생의 과업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인들이 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년만의 특징적인 약점이 아니라 나쁜 건강 상태의 공통된 약점이라는, 이게 노인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야. 푸플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아드님은 얼마나 허약했던 거야. 젊어도 허약하지 않았던 거야. 자네 양부님 말했어, 스키피오. 그분은 건강이 허약했다기보다는 건강이 아예 없었다고 해야겠지. 그렇지 않았던들 그분은 우리나라의 제2의 빛이 되었을 거였어요. 아파서 안타깝네. 그분은 아버지의 고매한 정신에 풍부한 학식을 겸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리 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판에 간혹 노인들이 허약하다고 해서 뭐 그리 호들갑을 떨리긴가. 라엘리우스와 스키피오요. 사람들은 노년에 대항해야 하며 노년의 약점을 근면으로 벌충해야 하며 마치 질병에 대항해 싸우듯 노년에 대항해 싸워야 하네. 그리고 건강을 고려해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며 체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네. 몸만 돌볼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은 더 돌보아야 하네. 잘 보세요. 기름을 대주지 않으면 등불이 꺼지듯 마음과 정신도 노년이 되면 꺼지기 때문이었어요. 육체는 힘든 노동을 하면 지쳐 무거워지는 반면 정신은 활동함으로써 가벼워진다네. 카이킬리우스가 말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노인들이란 귀가 여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무기력한 노인들을 두고 한 말인데, 이는 노년 일반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꾸벅꾸벅 조는 노인들의 약점이지. 마치 뻔뻔스러움과 격정이 노인들보다는 젊은이들의 특징이라 해도 모든 젊은이들이 아니라 불량한 젊은이들의 특징이듯, 노망이라고 불리는 노년의 어리석음도 모든 노인이 아니라 경솔한 노인들의 특징이라는. 이때는 이제 그 치매라든지 이런 걸 병으로 아는 건 아니어서 그저 노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피우스는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정치가인데요. 눈 멀고 늙었어도 건장한 아들 4과, 딸 5과, 많은 가솔과 많은 예민을 거느렸네. 무기력하게 노년에 굴복하지 않고 그는 활처럼 팽팽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 그는 자신의 식구들에 대해 권위뿐 아니라 명령권도 지니고 있었네. 그의 노예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자식들은 그를 존경했네. 그래도 모두들 그를 사랑했네. 그리고 그의 집은 선조들의 관습과 규율이 지배했네. 노년은 이처럼 존경스러운 것이라네. 노년이 자신을 방어하고 제 권리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제 영역을 지배한다는 말일세.